이번에 6편 끝나고 유튜브 댓글이나 혹시 뭐 시험 후기 같은 거 보셨나요? 100점 나왔어요. 50분 컷했어요. 진짜 쉬웠다. 그런 말들이 막 들리면 솔직히 내 성적은 티도 못 내고 숨기고 싶어지잖아요. 이번이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바보 된 건가? 절대 아니에요. 많은 3, 4등급 학생이 이번에 많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실망할 순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 클릭하셨잖아요. 그게 이미 진지하게 원인을 고민 중이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함께 전략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시험 솔직히 상위권한텐 쉬었던 게 맞아요. 근데 중위권, 특히 3, 4등급 친구들한테는 함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쉬워질수록 오히려 전략 없이 열심히 해석만 하던 사람은 더 무너져요. 킬러 문항도 없고 지문이 딱 깔끔하니까 겉으로는 쉬워 보여도 시간 안에 풀려면 문제 흐름 자체를 읽어야 하거든요. 도대체 문제 흐름이 뭐냐? 한마디로 해석을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수능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 해석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뭔 말하는지는 알겠어?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선 수능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문제부터 한번 전략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23번 문제인데요. 저희가 주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해석보다는 얘가 하고 싶은 말, 그거를 딱 단어 2개로 요약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첫 문장을 한번 볼까요? 첫 문장에서 뭐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고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클래스 디스커션이잖아요. 클래스 디스커션이 뭐냐면 뭐 수업 토론 뭐 이런 거죠. 뭐 펄퍼스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뭐 단어를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클래스 디스커션, 수업 토론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encourage가 알면 다행이고 모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단어라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첫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클래스 디스커션이구나. 이것만 알면 성공이에요. 해석이 잘 안 돼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는데 딱히 반대를 나타내는 but이나 however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읽을 필요는 없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키워드 2개. 그게 뭐예요? 클래스 디스커션이에요. 교실, 토론, 수업, 토론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but이라는 접속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앞에 있는 얘기는 다 헛소리란 얘기를 얘가 엄청 강조하면서 써준 거니까요. 하지만 하고 이제 디스커션이 겹치네요. 아까 했던 거랑.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노트 테이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를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노트 테이킹, 디스커션이네요. 그리고 manageable 모르겠어요. 근데 important는 알겠어요. 결론은 디스커션, 노트 테이킹 중요하다. 그러면 이 단어 디스커션과 노트 테이킹이 반드시 답에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해석했나요? 해석 안 했잖아요. 근데 얘가 두 단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했던 두 단어, 그 discussion, note taking,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근데 2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note taking 있잖아. 근데 2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public speaking. 그런 말 제가 한 적 없잖아요. 첫 문장도 맨 마지막 문장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정말 흔한 온업 중에 하나가 갑자기 우리들의 생각을 쓰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를 풀면서 이래서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 안 물어봤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흔한 오답 내 생각만 쓰지 않아도 정답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키워드 2개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32번 빈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빈칸 문제는 솔직히 주제 문제랑 되게 비슷한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주제를 대놓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주제 문제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첫 문장을 정말 천천히 읽고 두 단어가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럼 한번 첫 문장을 볼까요? 여기에서 작가가 나오죠? 작가가 준다? 우리에게 인상을. 아, 작가 얘기를 하나 보다. 아,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근데 무슨 인상이지? 했더니 어떤 인상이냐면 그들의 캐릭터에 대한 얼굴에 대한 인상이래요. 그리고 when 다음은 접속사가 나온 문장이니까 스킵할게요.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그럼 첫 문장을 가만히 읽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작가가 우리한테 인상을 준다? 어떤 인상? 아, 인물의 얼굴. 외모지상주의네요. 네, 외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 작가는 외모에 대한 걸 우리한테 인상적으로 말해준다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빈칸이 있잖아요. 근데 빈칸에 앞뒤로 봤을 때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주제를 말한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네, 맞아요. 등장인물의 얼굴, 그것에 대한 인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얼굴, 외모요. 외모랑 가장 가까운 답이 뭘까요? 1번이죠. 어떻게 그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들려준다. 여기서 우리가 오답을 쓰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생각을 써요. 본문에 전혀 없는데 내 생각을 쓰는 거. 2번을 한번 보실까요? 소셜 그룹이 있네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3번 볼게요. 처음 들어봐요. 4번 볼게요. 행동, 정확한 디테일, 말한 적이 없어요. 5번이요. 퍼스널리티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모 얘기밖에 안 했고요. 맨 마지막에서도 외모 얘기밖에 안 했죠. 그리고 특히 빈칸 맨 앞에 두 번째 줄에서 appearance라고 외모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이 이유는 빈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게 모든 문장이 다 힌트를 줘요. 답에 대한 힌트를 모든 문장이 한 번씩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답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아, 이 모든 문장이 이 빈칸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답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이 가요. 이거는 지금 약간 처음이니까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열심히 해석하는데 오답을 쓰면 너무 우리가 다운되잖아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바보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전략을 몰랐던 것뿐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약간 문제에 대한 전략이라면 지금부터는 약간 시간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푸는 순서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기만 해도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해볼게요. 수능 영어가 점심을 먹고 약간 나른한 시기 오후 1시 10분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듣기가 한 1시 33분쯤 끝나죠. 그러면 47분 동안 문제 28개를 푸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루틴을 잡아보면 훨씬 빠르게 버릴 건 버리고 풀 수 있는 건 풀고 해가지고 효율을 확 늘릴 수가 있어요. 처음엔 제일 쉬운 문제인 19번부터 28번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듣기가 끝나고 나서요.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로 풀면 자신감이 막 뿜뿜 하거든요. 그럼 뭔가 기분도 좋고 이제 쭉쭉 읽히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29, 30번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거든요. 거기는 넘어가시고 빈칸도 넘어가시고 바로 맨 마지막에는 장문 독해로 넘어가셔야 돼요. 머리가 맑을 때 이 긴 지문을 해치워 버려야지. 이거는 열심히 노가다로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 정도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인 35번부터 40번 문제예요. 무관한 문장, 요약문, 순서 삽입 이런 문제들인데 풀 수 있는 만큼만 풀었으면 좋겠어요. 3점짜리는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바로 빈칸 문제죠. 빈칸 문제는 마지막에 몰아서 해결을 하는데요. 풀다가 내가 막힌다. 그럼 이건 찍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효율적이죠. 한 번으로 찍는 게 훨씬 나아요. 어려운 문제는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볼게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그 문제 전략이랑 시간 루틴을 한 장 PDF로 정리를 했어요. 문제별 구조, 루틴표, 체크리스트까지 다 담았거든요. 댓글에 자료 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망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방식이 좀 안 맞거나 몰랐던 거예요. 절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약간 수능이 요구하는 흐름을 처음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준비하면 되게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흔들릴 수 있지만 이제 혼자 아니시잖아요. 수능 영어 감이 아니고 전략으로 혼자가 아닌 우리 한번 같이 지금부터 바꿔볼까요?